자, 이번에는 곱의 법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합의 법칙 같이 했지, 그지? 단원의 성격이 확 달라지더라. 그지? 하나하나 세더라. 꼼꼼히 세주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곱의 법칙 보자. 자,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합의 법칙은 더하는 거였고, 이번에 곱의 법칙은 곱하면 됩니다. 곱하면 돼.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뭐 여기 보면 두 사건이 이렇게 A, B가 있을 때 얘들아, 그치?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 이런 표현을 이제 나는 좀 썼는데, 그러니까 A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그랬을 때 또 B가 또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이제 N이다. 그래서 이제 A랑 B가 동시에 일어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얘들아.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얘들아 좀 문제 속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보고 곱하냐 더하냐를 좀 구별해 보자. 그리고 이게 조금 얘들아 이 단원이 좀 진행이 되면 있잖아. 그러면 이게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가 감이 좀 옵니다. 느낌이 좀 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얘들아 단어에서 그 문제에서 쓰인 단어랑 표현들, 그리고 이 좀 문제를 읽어보고 얘들아 문제를 파악해 봤을 때 그 문제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이런 표현들로 뭐뭐뭐뭐 하고나 각각 이런 표현들로 얘들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지? 그러면 곱해야 된다. 그럼 우리 뭐 할 때 더했냐, 그지? 또는, 그지? 또는과, 그지? 뭐 이거나 이런 표현이 나오면 더했죠, 그죠? 오늘은 이번에는 곱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2의 배수 이고, 그지? 뭐 고 이런 표현 나오면 곱하자, 그지? 그리고 그지? 한번 보면 그냥 단순히 생각합시다. 자, 두 자리 수를 만들 거야, 그지? 근데 여기 10의 자리, 여기 1의 자리, 그지? 근데 2의 배수여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짝수여야 돼. 그럼 얘들아, 뭐 뒤에서 우리 그 순열이라는 파트에서 자세히 하겠지만 2의 배수 짝수면 얘들아, 짝수면 1의 자리에 짝수가 들어오면 되잖아, 그지? 1의 자리에 짝수가 들어오면 되잖아. 그래서 1의 자리가 2거나, 그지? 뭐 4거나 이런 숫자들이 들어오면 되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는 6의 약수래. 10의 자리 숫자는 6의 약수면 얘들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6의 약수, 이거 4개네, 그지? 여기에는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이 들어와야겠네.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4개고, 그치? 그리고 여기에는 2의 배수, 1의 자리에는 2의 배수가 들어오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의 배수가 얘들아 적어볼까? 2, 4, 6, 8이 있죠? 그래서 4개. 자, 그러니까 10의 자리, 그 두 자리 자연수를 얘들아 만들려면 10의 자리에 하나 채우고 1의 자리에도 하나 채워줘야 돼, 그치? 10의 자리와 1의 자리에 각각 숫자 하나씩 넣어야 되잖아, 그치? 내가 일부러 얘들아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한번 그치? 말을 만들어 본 건데 10의 자리에 숫자를 만들려면 숫자 2개를 얘들아 채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채우고 동시에 여기도 하나, 그치? 10의 자리도 하나 채우고 1의 자리도 하나 채워야 돼. 근데 그 채울 수 있는 조건을 문제가 이렇게 주네, 그치? 10의 자리는 여기는 6의 약수를 채우고, 그리고 2의 배수가 되라 1의 자리는 2의 배수로 채우라, 그치? 이렇게 이제 해보자. 그러면 여기 얘들아 혹시 그 생각이 들 수 있다. 여기 2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그지? 그래도 되지. 우리가 22라는 숫자도 얘들아 당연히 두 자리 자연수잖아. 그래서 22라는 숫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별말 없으면 당연히 얘들아 썼던 것도 써도 그치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이렇게 그치 해보면 2의 배수고 10의 자리 6의 약수면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얘들아 여기에 채울 수 있는 숫자가 4개, 여기 채울 수 있는 숫자도 4개니까 각각 채우는 가능성을 곱해서 16가지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그지? 그 생각이 지금 들 수 있어. 응? 여기에 0 들어가도 되지 않아? 그지? 여기에 0 들어가도 되지 않냐? 그지? 그 생각이 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이거, 그지? 진짜로 그겁니다. 뭐냐면, 음, 내가, 틀린 게 아니고, 얘들아, 틀린 게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일부러.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여기에 0이 들어가도 짝수 되잖아. 1의 자리에 0 들어가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거든. 그래서 꼼꼼히 세라는 겁니다. 세자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 문제는, 그지? 여기 4가 아니고, 여기 5가 들어가서 답이 20가지가 되는 게 맞아. 그지? 그래서 풀이를 이제 깔끔히 해보면, 그지? 그래서 1의 자리에 1의 자리에는 0 포함해서 중 하나를 그지 쓰고 그지 뭐뭐 하고 그리고 10의 자리에는 6의 약수인 1, 2, 3, 6 중 하나를 쓰면 되므로 그래서 1의 자리와 10의 자리 각각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얘들아 5개, 4개라서 20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치 얘들아 조심해야 돼. 그치? 내가 다 알고 있음에도 하나 빠뜨리면 얘들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 밑에 문제 보면 얘들아 밑에 예제 문제 보면 수학책 2권, 국어책 5권, 영어책은 4권이 있어. 자, 이때 이 서점에서 얘들아 책 2권을 살 거야. 근데 어떻게 살 거냐면 서로 다른 과목의 책 2권을 사고 싶어. 그치? 그러니까 2권을 이렇게 사자는 거지. 뭐 수학책, 국어책, 혹은 뭐 수학책, 영어책, 아니면 국어책, 영어책, 뭐 이런 식으로 사자는 거거든. 그래서 얘들아 책 2권을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 거냐? 그치? 먼저 수학책 1권, 수학책과 국어책을 각각 1권씩, 그치? 수학책, 국어책을 얘들아 각각 하나씩 사면 총 2권을 살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아니면 수학책 1권, 그리고 영어책 1권. 내가 일부러 얘들아 표현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데 이 문제 자체에는 얘들아 각각이라는 표현이나 그치? 이런 뭐 수학책 1권을 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얘들아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국어책 1권을 사고 그리고 영어책 1권을 사자. 그지? 사면 된다. 그러니까 얘들아 진짜 일부러 이렇게 내가 쓴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는 뭐뭐뭐 하고나 각각 이런 표현이 얘들아 없을 수 있어. 문제 자체에는 없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얘들아 제대로 파악을 해보면 그지? 2권을 그지? 서로 다른 과목으로 사라는 건 수학책 하나, 그 국어책 하나,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사라는 거 아니야, 얘들아, 그지? 그러니까 문제를 얘들아 파악을 해보면 뭐뭐뭐 하고거나 각각 하나씩, 뭐 각각 2개씩 이런 표현을 얘들아 이런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곱해야 된다는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얘들아, 그리고 이거는 더하기까지 얘들아 포함이 되어 있는데 봐봐. 자, 이걸 얘들아 이 3가지 상황을 그지? 우리가 말로 한번 이어보면 이렇게 사거나 또는 이렇게 사거나 또는 이렇게 사야 되잖아, 그지? 2권씩 산다는 게 얘들아 1회 사도 되고 이렇게 그지? 국어 영어 사도 되고 수학 영어 사도 되잖아, 그지? 이거나 또는 이거나 또는 이거니까 얘들아 이 각각의 경우들은 이거나로 연결이 되니까 이 각각의 경우는 더해주자, 그지? 자, 그러면 수학 국어 하나씩 사는 방법은 얘들아 수학 국어 하나씩 사는 방법은 수학 2권, 국어 5권 이거는 곱하고 수학 하나 영어 하나 사는 방법도 이것들은 곱하고 국어 하나 영어 하나 사는 방법도 곱하고
근데 얘들아, 이거랑 이거는 더 해야 된다고. 그치? 이런 방법도 있고, 또는 이렇게 사도 되고, 혹은 뭐 이렇게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거나. 그래서 이거는 각각 두 권을 살 때는 곱하지만, 그래서 첫 번째 수학 국어 10가지, 그 다음에 수학 영어 8가지, 국어 영어 20가지 방법으로 사지만, 근데 이게 결국 얘들아 6권 사는 게 아니고 2권 사는 거니까 이렇게 사거나 또는 이렇게 사거나 또는 이렇게 사거나 하니까 이 각각은 또는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니까 더 해줍시다. 자, 그래, 당연히 더 해야지, 당연히 곱해야지, 그런 느낌이더라. 왔는데 나 당연히 더하고 곱하는 거 알겠는데 저 사람이 그지 계속 그지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한다는 느낌, 얘들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헷갈리기도 해서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요거 두 개는 얘들아 조금 그래 빠르게 해보자. 자, 봐봐.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 그죠? 전개식에서 항의 개수는 그냥 우리 그 전개한다는 걸 중3 때 얘들아 처음 배우게 되는데, 그때 그거 하는 과정을 그냥 한번 다 해보면 됩니다. 봐봐. 근데 대신 이렇게 거듭 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먼저 좀 전개해놓고, 그러니까 해놓고 생각하자. 자, a-2b 더하기 4c. 자, 이거 x 플러스 y의 제곱이면 이렇게 얘들아 전개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a를 가지고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이너스 2b를 가지고 또 하나, 둘, 셋, c를 가지고 또 얘들아 하나, 둘, 셋 하잖아. 그니까 얘들아 항의 개수가 9개가 나오는데, 이 9개가 얘들아 왜 9개냐면 이게 왜 곱셈 정리에 곱의 법칙에 이렇게 그치? 묶여 있냐면 이래서 9개라는 거야. 이 첫 번째 괄호에서 셋 중에 하나를 얘들아 고르고, 두 번째 괄호에서 셋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치? 여기선 이걸 고르고 여기서는 이걸 골라서 곱하면 전개식에서 항 하나가 뿅 나오게 되잖아. 그게 요런 경우잖아. 요런 경우, 요렇게 곱하는 경우.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고 여기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를 곱해야 항이 만들어진다는 의미로, 그지? 그래서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여기서 하나를 고르고, 혹은 각각 하나씩 골라야 되니까 곱셈이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곱셈 정리에서 묶여 있는 거야. 그 곱의 법칙에서 묶여 있는 겁니다. 유형. 그러니까 거듭 제곱만 얘들아 먼저 풀어놓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색칠하는 거. 자, 이번 강의의 마지막 유형인데 얘들아, 색칠하는 거는 일단 있잖아. 일단 얘들아, 이거 단순하게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그냥 단순히 주르르르 곱하기만 해서 끝날 건 아닐 거라고 일단 그렇게 좀 의심을 한번 해줘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중2 때 얘들아, 그치? 나오는 만약에 문제라면, 중2 책에 나오는 문제라면 그냥 곱하기만 해도 돼. 그럴 거야. 중학교 2학년 때는.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책에 나오는 문제잖아. 지금 우리가 공통수학 1, 고1 과정을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얘들아,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안 나왔으면 안 나왔지, 나왔다면 얘들아, 이거는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봐. 여기서 얘들아, 일단 색깔이 몇 개냐, 그거 당연히 확인해야죠. 색깔이 4개, 지금 4개로 색칠해 볼 거야, 이 두 그림을. 자, 그리고 또 하나 체크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같은 색의 중복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치? 그러니까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깔로 색칠할 거야. 뭐 그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하지. B랑 C를 얘들아 둘 다 빨갛게 색칠해버리면 B, C의 경계가 사라질 거 아니야. 이게 하나의 영역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웃한 영역 혹은 뭐 인접한 영역, 그치?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그래, 붙어 있는 거는 그치? 다르게 색칠하라, 구별되게 색칠하라, 그 말입니다. 색깔 여러 번 써도 되니까. 자, 그럼 얘들아 한번 봐봐. 내가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게, 하면 안 된다는 게, 그치? 어떤 의미냐면 여기 색깔 4개 중에 하나 칠하고, 이제 알파벳 순으로 한번 칠해볼까? B 색칠하자. A랑 B 붙어 있으니까 B는 3개, 그치? A랑 다른 거 칠해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그치? 그러면 이제 B 3개 칠했으면 이제 C는
또 C는 얘들아 B랑 또 붙어 있으니까 자, 같은 색 중복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C에 색칠할 거, 자, 뭐 A에 빨간색이 색칠이 됐고, B에는 파란색이 색칠이 됐어. 그럼 얘들아, C는 파란색만 피하면 되거든, 지금. 그지? 색깔이 4개였지만, A랑 B에서 2개가 쓰였지만, 그지? C랑 A는 지금 얘들아, C랑 A는 이웃하다고 볼 수 없어. 그지? C랑 A는 이렇게 한 변을 공유하는 것처럼 지금 영역이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C랑 A는 이웃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C랑 A는 같은 색에 칠해줘도 되는데 B는 피해야 되니까 파랑은 피해야 되니까 C도 3가지야.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여기 C 색칠이 됐잖아. 그치? C에 뭔가 뭐 검은색이 색칠이 됐잖아. 그럼 얘들아 D는 색깔 2개를 피해야 되겠네. 그지? 그지? D는 C도 피하고 D는 A도 피해야 되잖아. 그지? A랑 C가 지금 다 D랑 이렇게 그지 맞닿아 있으니까 그럼 D는 2개겠네. 그지? 그래서 4, 3, 3, 2 하면 틀려. 이게 이렇게 안 끝난다. 그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고 얘들아. 그래서 단순히 곱하기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닐 거다. 차라리 뭐 그냥 곱하기만 해서 되는 문제였다면 얘들아 안 나올 확률도 높다. 좀 간단히 끝나는 거는. 그래서 얘는 그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 A에 빨간색 칠하잖아. C도 빨간색이 칠해질 수도 있어. 그지? 왜냐면 아까 B가 파란색 칠해져 있을 때 C에 색칠할 때 얘들아 C 색칠할 때는 그지? B만 아니면 되거든. 그지? C는 B만 아니면 됐거든. 그래서 C가 색칠하는 경우가 3개였단 말이야. B를 빼야 돼서. 응? 그러니까 하필이면 색칠을 할 때 C랑 A랑 같은 색깔이 칠해져 버리면 얘들아. 그러면 D가 몇 가지냐? 3가지야, D가. 그지? D에 색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까 내가 뭐 했냐면 D 얘들아 2개 피해야 돼서 아까 여기 빨강, 검정이 칠해져 있어서 D가 2개라 했었거든? 아니고 이렇게 되면 D가 A랑 C가 같은 색깔이면 D는 얘들아 하나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4개 중에 이거 빨간색 1개만 피하면 돼서 D가 3가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제일 처음에 색칠했던 A가 제일 마지막에 색칠하는 D한테도 얘들아 영향을 지금 미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얘들아 그런 건데 그래서 요거는 좀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들아 어디서 나눠서 생각할 거냐면 C에서 그러니까 A는 제일 처음 칠하는 거니까 얘들아 4가지가 뭐 때려주기도 4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색칠하는 게 B라면 B도 얘들아 무조건 3개야. A 피해야 되잖아. 그치? 일단 순서가 알파벳 순으로 색칠해 나간다 하면 그럼 이제 여기서 얘들아 고려해야 될 게 C야, C. C가 색칠할 수 있는 게 3가지가 맞는데 그 3가지를 얘들아 C는 이렇게 좀 나눠서 해보자. 첫 번째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얘들아 A랑 C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A랑 C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C에서 색칠할 수 있는 경우는 총 3가지가 맞아. 그지? 근데 A랑 C랑 같은 경우 그리고 A랑 C랑 다른 경우로 나눠서 얘들아 이것 2가지 경우를 그지? 더하면 3가지가 나올 거야. 한번 봐봐. 자, C 입장에서는 A랑 C랑 같은 색깔이라면 얘들아 C 입장에서는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가지야. 왜냐면 그지? A처럼 4가지가 아니고 얘들아 1가지란 게 뭐냐면 A에 지금 뭔가 하나 넷 중에 하나 A를 색칠하는 과정에서 넷 중에 하나를 이렇게 색칠을 해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A는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른 게 맞는데 C에 A랑 C랑 같은 색깔이 칠해지는 경우라면 C를 색칠하는 얘들아 그 과정에서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무조건 A에 칠한 색깔을 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1가지라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건 무조건 그걸 해야 된다는 거는 경우가 1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겠니? 그지? 그래서 A랑 C랑 같은 색깔이면 A에 칠해진 그 색깔, 그거 1가지 그 색깔을 C에도 칠해야 되니까 C를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얘들아 1가지고
그럼 이제 A랑 C랑 다른 경우라면, 그지? 지금 얘들아, 네 가지 색 중에서, 그지? 일단 A에서 칠한 거 빼야 되고, 그지? 어. 왜냐면 A랑 C랑 다른 경우니까. 그리고 B에서 색칠한 경우도 지금 빼야 되잖아. B는 얘들아 무조건 지금, 그지? 붙어 있으니까 B는 무조건 빼야지. 그래서 C 입장에서 이제 네 개 중에서 A랑 C가 다른 색깔이란 말은 A에 칠한 거 색칠하면 안 되고, 그리고 B는 무조건 빼야 되고, 그지? 이웃한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A랑 C랑 다른 색깔이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C 입장에서는 얘들아,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경우로 지금 나눠져서 총 세 가지 선택이 있다. 세 가지 색깔을 고를 수 있다. 뭐 그런, 그지? 아까 했던 3이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C에 이렇게 A랑 C랑 같은 색깔이 칠해지면 그 다음에 얘들아 D는, 이제 D는 네 가지 중에서 얘들아, 네 가지 중에서 이게 C고, D는 이 경우에 D는 네 가지 중에서 얘들아 한 가지 색만 피하면 돼서 세 가지가 돼. 그치? A랑 C가 같은 색깔이면 똑같이 빨간색이 칠해져 있으면 D는 네 개 중에서 빨간색 하나만 피하면 되죠. 근데 이제 만약에 C가 A랑 달라. A랑 C가 달라. 그럼 여기 C에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검정이 칠해져 있어. 그러면 D 입장에서는 네 개 중에서 얘들아 A 거 빼고, A랑도 맞닿아 있으니까 A 것도 빼고, 그지? C도 빼야 되는데, 근데 A랑 C가 다른 색깔인 경우라면, 그지? D 입장에서는 두 개를 빼야겠죠, 그죠? 빨간, 검정 두 개를 빼야 되니까 네 개 중에서 두 개밖에 안 남겠지. 자,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거 색칠도 얘들아, A 색칠하고, B 색칠하고, C 색칠하고, D 색칠해야 돼. 그지? 뭐 순서야 뭐 조금 뭐 다르게 하더라 그래도 어쨌든 다 색칠이 돼야 되잖아. 동시에 색칠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것도 얘들아, 색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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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어지니까 뭐뭐뭐 하고, 그러니까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곱해야 돼. 그지?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보자. 자, 1번의 답은 A 색칠하고 B 색칠하고, 자, A랑 C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색칠이 되고, 또는 A랑 B가 다른 경우, A랑 C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색칠이 돼야 돼요. 그지? 이 경우의 수들을, 각각 색칠하는 경우의 수들을 다 곱하자. 근데 이렇게 여기서 C에서 이렇게 나눠질 때는, 이 경우, 얘들아, 이렇게 나눠질 때는 더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치? A랑 C랑 색깔이 같거나 다르거나, 뭐 하거나 라고 이어지니까 더해주자. 그지? 혹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니까 이것 또는 이거, 같거나 같은 경우 또는 다른 경우 더해줍시다. 그래서 답이 얘들아 이게 12고 36, 그리고 이거는 얼마지? 12, 24, 48, 그래서 84. 이렇게 84가지가 됩니다. 자, 2번 한번 해보자, 얘들아. 2번. 자, 2번도 그냥 알파벳 순으로 한번 색칠을 해보자. 그지? 알파벳 순으로 한번 색칠을 해봅시다. A 색칠하자. A, 얘들아, 색깔 색깔 4개 하자. 그럼 B 색칠하자. A랑 B랑 맞닿아 했으니까 B는 누가 뭐래도 3개. 자, C 색칠하자. C도 얘들아, C, A랑 B가 맞닿아 있잖아, 그지? C도 2개. 자, 그럼 이제 D 색칠해 봅시다. 자, D를 색칠할 때, 얘들아, 그지? 만약에 D를 색칠할 때는, 지금 D는, 얘들아, C만 피하면 돼. 그러니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색칠해 나갈 거니까, 아직 E는 색칠이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C까지가 지금 C가 이렇게 색칠이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D는, 얘들아, D는 총 4개 중에서, 얘들아, 4개 중에서, 여기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은 C만 피하면 되니까 3개야. 그지? 근데 봐봐. 여기에 색칠을 했을 때,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그지? 파란색을 색칠을 했어. 그지? 근데 A가 검정색이야. 그지? 얘들아, 그러면 E는 2개를 피해야 돼. 파란, 검정 2개를 피해야 돼. 근데 또 그렇잖아. 그지? A가 파랑일 수도 있잖아. 그지? 요렇게 색칠이 얘들아 돼갔을 수도 있잖아. 파랑, 검정, 빨강, D에서 다시 뭐 이게 색칠이 된 거지. 그지? 똑같이 된 거지. 그러면 얘들아 E는
파랑만 피하면 되니까 또 세 가지가 생긴다. 그러니까 역시 얘들아, 역시 C까지는 지금 변함이 없는데, C까지는 얘들아, 그지? 뭐 다른 여지가 없는데, D에서, 그지? D를 색칠할 때, 이때, 자, E에 영향을 주는 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들은 E에 영향을 주는 게 D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E는 A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D에서 경우를 나누자. 어떤 경우로 나눠질 거냐면, D랑 A랑 같은 거. 그러니까 D랑 B랑 같은 거는 상관없어. 어차피 E한테 영향을 주는 거는 A니까 D랑 A랑 같은 경우랑 D랑 A가 다른 경우로 나눠서 해보자. 자, D랑 A랑 같은 경우는 얘들아, D를 색칠하는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는 거듭 말하지만 한 가지입니다. 그지? A에 색칠이 됐으니까 그걸 보고 D가 따라 색칠하는 거니까 D는 D를 색칠할 때는 무조건 A의 색깔을 색칠을 해야 돼. 그러면 경우는 한 가지. 자, 이제 그러면 D랑 A랑 다르면, 그지? D랑 A랑 다르면, 그러면 이제 D 색칠할 때, 얘들아, D 색칠할 때는, D는 지금 C 피해야 되잖아. 그죠? C에 색칠된 색깔 요거 피해야 되고, 그리고 A랑 D를 다르게 색칠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총 네 가지 색깔 중에 C 피하고, A도 피한 거죠. A도 달라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그지? 이 경우에는, 그지? 이것 둘이 색깔이 같으면, A랑 D랑 색깔이 같으면 E도 3개. 그죠? 이 3개가 되고, 이 경우에는, 얘들아, 이 경우에는 A랑 D랑 색깔이 다르면, A랑 D랑 색깔이 다르면, 총 색깔 4개 중에서, 그지? 총 색깔 4개 중에서 2개를 피해야 되니까 2개. 그래서 얘들아, 최종 답은 4, 3, 2에다가 1, 3이거나, 그지? 1, 3이거나, 아니면 4, 3, 2에다가 2이거나, 그지? 이렇게 해서 이것 두 개를 얘들아 더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 그냥 색칠이 나오면 좀 의심을 해. 그래, 그지? 이거 그냥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거야. 그렇게 의심을 좀 하고 덤벼들면 됩니다. 오늘 했던, 그지? 지금 했던 고배 법칙은, 이번에 했던 고배 법칙은 곱하는 거야. 근데 언제 곱하냐면, 하고, 혹은 각각 하나씩,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곱하자. 그지? 그리고 문제에 표현은 없더라 그래도, 문제를 파악하고, 얘들아, 한번 말로 읊조려 봤을 때, 내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면,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되겠네, 그지? 각각 한 개씩 사야 되겠네, 이런 의미로 얘들아 표현이 된다면 곱해주자. 그리고 항의 개수는 제곱 먼저 해놓고, 그리고 색칠은 의심을 좀 하면서, 얘들아 같으면 어떻게 되지? 여기랑 여기랑 같으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천천히 한번 봅시다. 자, 이제 옆에 문제 또 한번 풀어보자.